굉장히 가치가 있는 동네거든요. 덕소 쪽. 여기는 저는 되게 전망이 좋다고 생각을 해요. 한강도 보이는 아파트가 있죠. 도농역이라고 있어요. 여기도 앞으로 되게 많이 좋아질 거예요. 좀 아쉬운 부분들이 몇 군데가 있어요. 제가 경기도를 싹 이렇게 다 훑어드렸던 것 같은데 남양주를 훑지를 않았더라고요. 그런데 남양주가 굉장히 가치가 있는 동네거든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이제 국철로 이렇게 이용을 할 수밖에 없는 되게 불편한 동네였어요. 근데 이 동네가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변하기 시작했냐? 이제는 9호선이 들어오고 지금 별내선이 진행이 되고 있고 4호선 연장이 일어나고 있고 GTX B 노선이 들어오고 뭐 이런 식으로 서울과의 연계성들이 좋은 노선들이 지하철 노선과 뭐 차량 수도 이제는 뭐 출퇴근이 시간표를 보지 않고도 갈 수 있는 노선들이 많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도 미래의 가치들은 좀 있다고 생각해요. 그 이유는 서울과의 연결성이 좋아지는 노선들이 무궁무진하게 많기 때문에 그래요. 지역을 한번 보면요, 별내선이 있어요. 이 별내선은요, 지금 연결되는 게 보시면요, 이 천호 쪽으로 연결돼서 송파 쪽으로 이제 연결이 돼요. 지금 바로 다이렉트로 강남권으로 연결이 이렇게 되진 않지만요, 일단은 숨통이 트였어요. 우선은 다산 신도시 중에서 다산 진건지구 있죠? 진건지구 쪽으로 접근이 돼요. 우선 아쉬운 거는 다산 신도시 중에서 진건지구는 역세권이 이렇게 형성이 되는데요. 여기에 지금지구가 있잖아요. 여기 지금지가 이렇게 길어요. 길쭉하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는 조금은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도 진건과 그 다음에 지금을요 분리해서 보는 게 아니라 전체로 보는 게 맞고, 우선은 미래 가치가 생길 때는 다산 신도시의 8호선 별내선이 들어오는 부분들, 이쪽 부분들 나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쭉 가다 보면은 별내선 연장이 돼요. 별내선 연장이 되어서 별내 별가람역이라는 게 생깁니다. 예, 4호선역이 있는데 이게 이제 더블 역세권으로 생기는 거예요. 여기는 4호선하고 별내 별가람역이 이제 연장되는 게 국가철도망 계획에 이제 지정이 되었어요. 이 지정이 된 게 비단 그냥 여기만 멈추는 게 아니라요. 요렇게 해서 이렇게 탑성역까지 연결이 돼요. 탑성 의정부에 큰 수혜를 받겠죠. 그래서 지금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요 별내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 이런 아파트들이 수혜를 좀 많이 입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쪽으로 쭉 넘어가다 보면요, 4호선 연장선이 있어요. 이것도 지금 열심히 진행이 많이 되고 있어요. 되고 있는데 중간에 가다 보면요, 풍양역이라는 데가 있어요. 풍양역. 예, 풍양역 같은 경우는 진접 이주구랑 연결이 되어서 지금 4호선하고 9호선하고 연결이 되는 노선이에요. 여기도 나중에 앞으로 많이 좋아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서울로 다이렉트로 갈 수 있는 어떤 노선이 되거든요. 이것도 9호선은 그냥 좋은 노선이 아니라 황금 노선이에요. 황금 노선. 황금 노선이기 때문에 일자리랑 연결이 되게 편해져요. 지금 뭐 여기에 진입할 수 있는 부분들은 많이는 없지만요, 앞으로 이 풍양역 주변들을 좀 집중을 하시면요, 나중에 가치에 대한 변화들 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지금 9호선의 수혜를 보는 거는 이 왕숙 신도시죠. 이 왕숙 신도시의 9호선하고 별내선 구리역하고 요 사이에 보면요, 도농역이라고 있어요. 여기도 앞으로 되게 많이 좋아질 거예요. 다만 좀 아쉬운 거는 사실은 여기 지금 도농 이제 촉진지구라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지역들이 제대로 잘 되고 있진 않아요. 다만 이 도농역이 좋은 거는 옆으로 가면은 이제 9호선하고 연결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반대쪽으로 가면은 구리 별내선하고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여기도 좋은 여건의 지역들이 이제 형성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남양주는 좀 아쉬운 부분들이 몇 군데가 있어요. 양정역 역세권 도시개발 구역이 있어요. 여기도 사실은 뭐 역으로 따지면은 좋은 데는 아니에요. 좋은 데는 아닌데, 그래도 이 동네가 이제 신축으로서 이제 개선이 되면은 앞으로도 좋아지겠죠. 근데 여기 좀 문제가 있어요. 문화재가 나와 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발굴 작업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사업을 빨리 시행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조금은 꼬여버린 부분들이 있어요. 문화재 발굴 때문에. 그래서 조금 여기보다는 덕소 쪽, 여기는 저는 되게 전망이 좋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요, 이 동네는 역은 없어요. 역은 없지만요,
쭉 가다 보면 미사대교 다음에 바로 올림픽대교를 탈 수 있어요. 서울과의 접근성들이 되게 좋습니다. 한강도 보이는 아파트가 있죠. 근데 이 동네가 이제 덕소지구예요. 덕소 뉴타운, 덕소 촉진지구예요. 촉진지구에서 요런 아파트들이 지금 진행이 되게 잘 되고 있거든요. 이 지금 경의중앙선 자체는 좀 아쉬움이 있지만요. 덕소 3구역, 덕소 3구역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지금 조합 설립 인가까지 갔죠. 여기가 대장인데 속도는 여기 나오는 것 중에 제일 느려요. 그리고 독소 5A 구역, 여기는 사업 시행 인가까지 났어요. 그리고 여기 독소 2구역은 관리 처분까지 났고, 그래서 이 지역들은 그래도 그나마 남양주에서 가장 정비 사업들이 진행이 잘 되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여기서 뭐가 좋느냐? 이런 아파트들, 이런 지역들이 이제 재건축, 재개발이 되면서 새 아파트가 나오겠죠. 새 아파트가 나오고 출퇴근 거리가 강남권하고 유효타를 좀 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얘들뿐만 아니라 요렇게 이제 중간에 끼어 있는 아파트들, 요런 아파트들, 요런 아파트들, 그리고 요런 아파트들, 요 사이에 있는 아파트들, 이런 아파트들도 동시에 움직임들이 이 신축이 나오면은 변화들이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보통 제가 이제 얘기를 할 때 신축 아파트들 사이에 낀 어떤 주택들을 주목을 많이 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서울로 예를 들면은 신길 뉴타운 같은데 하나 꿈의 그늘이라는 아파트 있잖아요. 그런 아파트도 끼어 있어요. 그래 약진을 물론 서울 전체가 올랐지만요. 걔들도 되게 많은 약진을 했어요. 그리고 상암 위쪽에 보면 수색 증산 뉴타운 있죠. 수색 증산 뉴타운 가운데서도 그 중간에 철도들이 이제는 복합화로 개선이 되고 거기에 수색 증산이 들어오면서 거기 끝부분, 그러니까는 수색 증산 끝부분에 있는 아파트들, 기존 아파트들, 걔들도 가격들이 많이 올랐어요. 그 이유는요, 신축들이 이게 구축들을 끌어줘요. 특히 이런 상승장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가격들을 끌어주기 때문에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마찬가지로 여기도 보시면요, 위치는 서울하고 비할 바가 못 되죠. 서울이 훨씬 좋죠. 서울이 훨씬 좋지만요, 사업들이 잘 진행이 되고 있고 주변에 기존 아파트들이 있다. 단순하게 이제 덕선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은 도곡 1구역, 2구역이 있거든요. 그래서 도곡 지금 1구역 같은 경우는 지금 일단은 이제 개발 계획들이 진행이 되어서 이제 아파트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도곡 2구역 같은 경우도 이주 철거까지 이제 마무리가 이제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이제 연결되는 지역, 서울하고의 접근성이 좋은 지역들, 한강을 끼고 있는 지역들, 여기가 저는 남양주에서 앞으로 좀 진보가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지역이라고 좀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제 GTX B 노선을 볼 수 있는데, GTX B 노선 같은 경우도 쭉 이렇게 가다 보면은 평내호평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평내호평 같은 경우는 기존 주택들도 주목을 해야 되고요. 여기에 이제 재건축이 일어나는 아파트들이 있어요. 옛날에 장미 아파트라고 있었는데 이거 지금 재건축 진행이 많이 되고 있는데, 예, 요런 아파트들 괜찮아요. 요 위에 있는 아파트들. 왜냐하면 여기는 정말 가격이 움직이지 않은 동네였는데 GTX B 노선이 이제 행정 절차를 거칠수록 가격들의 움직임들은 저는 어느 정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이 B 노선이 지금 언제 준공이 되느냐 모릅니다. 10년, 15년이 걸릴 수도 있고 20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준공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니라요. 우선은 여기 같은 경우는 행정 절차가 한 단계씩 나아갈수록 평내 호평의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들이 매우 커요. 그리고 이제 마석이 있는데 이 마석은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GTX B 노선 중에서 뭐 여기 이제 마석의 역세권 개발에 대해서 준비해가지고 추진하겠다라는 게 있지만 아직까지는 걸음마 단계인 것 같고요. 이 역하고 기존 주택하고의 좀 거리가 어느 정도는 좀 멀리 있어요. 거기 보세요. 조금 떨어져 있죠. 떨어져 있고 기반 시설 자체가 지금 아쉬움이 있어서 마석까지 이제 GTX B 노선이 온다고 하지만은 여기보다는 여기 이제 평내호평 쪽이 조금은 더 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 동네를 되게 많이 갔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되게 신기한 아파트가 이 그랜드 힐 아파트였어요. 여기가 묘지거든요. 저희 할아버지가 여기 모셨거든요. 근데 항상 여기 아무것도 없다가 어느 순간에 여기 아파트가 생기는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이런 지금 뭐 마석하고 가까운 아파트 중에서 여기 싸다고 진입하시면 안 돼요. 기반 시설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기반 시설 없이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똥 있는 데는요. 기반 시설이 있는데 동일한 조건으로 있는 아파트보다는 훨씬 더 가격의 움직임들이 좀 덜 할 수 있어요. 제가 그 실내로 이런 이 안산을 좀 많이 예를 드는데, 안산 같은 경우에 여기 재건축이 일어나가지고 선부역 같은 데 보면 라프리모 같은 경우는 신축으로 되면서 가격들이 8억 5천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거보다 지금 더 비쌉니다. 근데 여기는 인프라들이 잘 갖춰졌잖아요. 그런데 위로 올라오면은 여기에 비슷하게 신축 아파트인 아파트가 있어요. 메트로타운이라고. 여기 보면은 달미역이에요. 이 달미역의 옆에 있는 이 아파트는요. 똑같이 신축에 준하는 아파트인데 이렇게 인프라가 잘 갖춰진 데보다는 조금 가격적인 부분에서 아쉬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남양주에 대해서 여러 군데를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남양주는 이쪽으로 집중되어 있어요. 요렇게 여기 구리랑 바로 접한 지역들, 그래서 왕수까지 해가지고 4호선 연전까지 있는데 이 지역들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고, 저는 그 중에서 호재나 진보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많이 작용할 수 있는 데가 진접이랑 진접 2지구죠. 그 다음에 평내 호평, 그리고 여기 덕소 정도까지는 진보가 있을 것 같고, 이미 좋은 지역이 된 지역은 이제 다산 신도시, 이제 별내까지 되는 거고, 더불어서 이 별내선이 이렇게 쭉 연결이 돼 가지고 별내 가람역이랑 연결이 된 다음에 이 연결된 부분들이 의정부까지 나중에 탑승역까지 연결되는 게 철도망 구축 계획에 확정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 부분들은 이제 의정부에 되게 큰 수혜를 누릴 수 있겠죠.